현 시점부터 철강,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보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철강 그리고 석유화학 분야에도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네, 정부는 오늘 오전에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 열었습니다. 철강과 석유화학 운송 분야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시멘트 운송 분야에 대해서 첫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 후 9일 만에 두 번째 강제 조치를 결정한 겁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도 곧바로 내각 결정을 재가했고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오늘부터 운송사 240곳과 차주 약 10,000여 명에 대한 현장 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 관계 장관회의에서도 정유와 철강 등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준비를 지시한 바 있었는데요. 앞서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 먼저 들어보고 오늘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나온 한덕수 총리 목소리도 들어봅니다.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정당성 없는 집단 운송 거부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조속히 각자의 위치로 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습니다. 경제 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을 결정한 데는 관련 산업계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앞서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된 시멘트 분야의 경우에는요, 지금 업무 복귀가 속속 이루어지면서 거의 정상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철강 그리고 석유화학 업계의 피해는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이게 정부의 시각이죠. 그렇죠. 이 국토부에 따르면요, 시멘트 분야의 경우에는 이 현장 조사가 완료된 19개 운송사 모두 업무에 복귀를 했고요. 차주 516명의 경우에도 이 475명은 업무에 복귀를 했고, 아직 복귀하지 않은 차주들 대부분도 복귀 의사를 보였다고 합니다. 시멘트 운송 역시 거의 정상화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철강 분야의 경우는 다른데요. 출하량이 평시 대비 48% 수준에 불과하고 또 석유화학 분야의 출하량도 평시 대비 20% 수준으로 지금까지 차질 규모만 해서 각각 1조 3천억 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대로 다음 주까지 운송 거부가 계속이 될 경우 피해 규모가 5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면서 추가 업무 개시 명령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브리핑에서 나온 추경호 경제부총리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이후 2주간 동안 명분 없는 요구 관철을 위한 대규모 물류 중단 사태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생채기를 내고 있습니다. 철강제 출하량은 평시 대비 약 48% 수준에 불과하여 약 1조 3천억 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석유화학 제품도 평시 대비 겨우 20% 수준으로 출하됨에 따라 출하 차질이 약 1조 3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원칙 하에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 고발과 행정 처분을 실시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번 추가 업무 개시 명령 대상에 정유 분야가 빠진 것을 놓고 파업 사태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온 전략이 일정 부분 효과를 내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도 들으셨듯이요, 윤석열 대통령 지난 주말에만 해도 정유 그리고 철강 분야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준비를 언급을 했었는데 오늘 막상 발동 대상에서는 정유 분야가 빠진 겁니다. 네, 들으신 대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관계장관 회의에서 정유 분야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준비를 지시했지만
당장 발동하지는 않고 유보를 선택했는데요. 이를 두고 정부가 상황을 지켜보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불법 행위에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 대응 기조와 또 업무 복귀자를 보호하겠다, 이런 유화 제스처를 동시에 보여주는 강원 양면 투트랙 전략도 보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정유 분야 관련 차주들의 업무 복귀가 속도를 내면서 품절된 주유소의 증가율이 좀 줄어들었고요. 수급 상황도 호전이 됐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정유 분야를 2차 업무 개시 명령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하는 이 미복귀자에 대해서는요, 무관용 원칙 아래 엄정 대응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실제로 불응한 차주에 대한 첫 고발 그리고 행정 처분도 이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국토부는 어제 지금까지 운송 개시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복귀에 불응한 시멘트 화물차 차주 1명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미복귀자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 처분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경찰은 곧바로 해당 차주에 대한 정식 수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 불응과 관련한 첫 번째 제재 사례입니다. 화물차주는 업무 개시 명령에 1차 불응하면 자격 정지 30일, 그리고 두 번째 불응했을 때는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지고요. 이에 더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소명을 들어보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 처분이 결정됩니다. 정부가 이렇게 초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를 하니까 이제 화물연대 내부에서도요, 속속 이탈자가 발생하고 있고, 또 파업에 대해서 반기를 든 지부도 나왔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화물연대 본부는 지난 5일 전남 광양항에 드나드는 화물차주 90%가 가입해 있는 전남 지역 본부에 내일까지 운송 거부를 지속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남 본부는 더는 버티기 힘들다, 운송을 재개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어 전남 본부는 지난 6일 새벽까지 이 내부 회의를 거쳐서 결국에는 이 운송 재개 결정을 내리면서 파업 기조를 당분간 유지해라는 이 본부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상황입니다. 또 동아일보는 파업 현장에서 이 화물연대 지휘부를 향해서 명분도 실리도 없는 파업이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특히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 차주들에게 가장 큰 부담은 분명히 생계비 부족일 것입니다. 파업을 하면서 일을 하지 않는 동안 수익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파업이 보름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생활비는 물론이고 이 차량 할부금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와 미참여자에 대한 폭력 소식 등으로 여론의 부정적 시선이 커진 것도 이 조합원들의 업무 복귀를 앞당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노총은 어제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오늘은 또 14일 2차 총파업대회 계획까지 밝히면서 이 파업 동력을 다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된 민노총 주력 집회에는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하고 화물연대 지원과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요구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민노총은 오늘 긴급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또 오는 14일에는 2차 총파업대회를 통해서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고 동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민노총 긴급 기자간담회 모습 보시고 어제 열린 또 민노총 집회 모습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오늘도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서 발동하겠다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14일에는 2차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를 16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개최하고요. 12월 22일에는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한 차례 더 국회 앞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명안전 후퇴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도로에서 죽어나가는 우리 화물 노동자, 배달 노동자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운임제를 우리는 이제 전면전을 펼쳐야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민주노총도 2차 총파업 계획까지 밝히면서 지금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상황이기 때문에 파업 사태가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이 중재안 같은 걸 냈습니다. 뭐냐면 당정이 제시했던 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해서 관련법을 국회에서 바꾸겠다. 그러니까 여야 정 만나가지고서 타협을 하자. 여야 노사정이겠죠.
만나십시오. 만나서 타협을 하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했는데 이게 과연 또 어떤 변수가 될지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정부는 이 민노총의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서 실제 지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은 어제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의 사무실과 천막 농성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연대 관계자가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운송사 관계자에게 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응징하겠다는 취지의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오후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연대 조끼를 입은 채 길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집으로 들어가라면서 귀가를 요구하는 경찰관의 종아리를 발로 찬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민노총 계열 노조의 불법 행위와도 이른바 전쟁을 또 선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요, 오늘부터 내년 6월까지 200일간 이 건설 현장의 불법 행태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조 등이 이 건설업체 측에 우리 조합원을 채용해 달라거나 집회를 벌이지 우리 조합원을 채용해 달라면서 집회를 벌이거나 시위를 하지 않을 테니 이 노조 발전 기금을 달라며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찰의 강경 대응에 앞서 윤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이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강조한 바 있었는데요. 앞서 나온 윤 대통령과 원 장관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 행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조직적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조합이 소속된 작업자들에게 작업이 가는 것들을 조직끼리 서로 집단적으로 패싸움을 벌인다거나 수천만 원의 돈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요구를 받는다든가 조직적인 집단의 힘을 가지고 대화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위력과 협박을 써서 하면 그게 바로 폭력 아닙니까? 조직적인 폭력을 줄여서 조폭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무법지대의 이런 현상을 결코 그대로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일부 언급을 하긴 했지만요. 이 건설 현장에서의 민노총 계열 노조의 불법 행위, 실태가 도대체 어떻길래 정부가 전쟁까지 선포하면서 강경 조치를 꺼내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 1월 새벽 한 재개발 공사의 현장 입구에 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진을 치고 민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공사 현장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아서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일을 하려고 현장을 찾았던 한국노총 조합원 등 근로자 20명 정도가 좀 발길을 돌려야 했다고 하고요. 또 경기도청 신청사 공사 과정에서는 민노총이 민노총 조합원들을 더 고용하라면서 공사 현장에 난입하고 또 안전관리 불량이라는 투서를 관할 지자체에 넣는 등의 좀 다양한 수법으로 공사를 방해한 일도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밖에도 민노총 건설노조가 공사 현장에서 장송곡을 틀면서 일부러 소음을 내서 또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넣게 하거나 현장 입구에 동전을 떨어뜨린 뒤에 노조원들이 이를 줍고 다니면서 자재 트럭이 못 들어가게 하는 수법까지 써서 공사를 방해한 사례도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이 같은 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조의 불법 파업, 그다음에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이제 타협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 이런 방침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이 같은 정부의 강경 기조를 여전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민정 최고위원은요, 이 파업 사태에 대처하는 윤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사회적 위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지금 막말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많은 논란을 낳았던 고민정 의원의 이 발언, 앞서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 대처나 북핵 위협 대응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두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이 대응성 발언으로 나온 겁니다. 고 의원은 지난 6일에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노동자들을 향해 북핵 위협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사실상 노동자를 적으로 표현했다. 윤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사회적 위협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연히 곧바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죠.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고민정 의원은 동료에게 쇠구슬을 날리고 폭언과 폭력을 일삼는 그들이 정당하다는 것이냐,
아니면 불법 파업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이냐 이렇게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옛말에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 된다는 말이 있다면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폭력이 언어폭력이다. 고민정 의원은 고민 좀 하고 말을 뱉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나온 고민정 민주당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 목소리와 장동혁 원내대변인 목소리까지 이어서 들어봅니다. 노동자들을 향해서 북핵 위협이라는 발언까지도 하셨던데 북한을 주적이라고 여기는 분들이시잖아요. 그 얘기는 노동자를 적으로 여기는 발언이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느끼기에는 윤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 위협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외치는 법과 원칙은 어떻게 보세요? 약간 그냥 아무런 그 판단 없이 말하는 앵무새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과 원칙, 법치를 계속 얘기하시는데 대통령이 말하시는 법치의 영역 안에 들어있는 국민은 누구이고 법치 바깥에 있는 국민은 누구인가.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했습니다. 제발 고민 좀 하고 내뱉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요,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습니다. 최근 검찰의 전 정권 수사에 맞서서 문 전 대통령을 강하게 엄호하고 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민노총을 겨냥해서 강경 발언을 하고 또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이유로 사회적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고민정 의원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 저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의 위협에 대해서 북핵 위협에 비유한 거는 원칙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마치 노동자를 적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곡해 해석하는 걸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니까 윤 대통령은 사회적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결론에 도달하죠. 만약에 그게 북핵 위협이나 아니면 노동자들에 대한 대응이나 원칙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했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노사 법치주의 이거는 지극히 정당한 게 된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본인이 이 전체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 방침을 왜곡해서 자기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저런 발언이 나온다고 보고요.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논평을 해주고 비판을 해주길 바란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사실 화물연대 또 나아가서는 민주노총이라는 이제 분들이 절대선도 아니겠지만 또 절대악도 아닐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동자들을 좀 적대시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은 야당을 포함해서 좀 많은 국민들께서 갖고 계신 우려인 것 같습니다. 물론 대통령은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기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지만 그 원칙적인 단호한 대응이 어떨 때는 그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대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압이라든지 업무 개시 명령을 통해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대통령이 북핵 위협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고 그럼 노동자가 적이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아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정 의원의 얘기는 사실 저기 사회적 위협이라기보다는 결국 노동자들 그리고 적어도 민노총이 느끼기에는 대통령의 어떤 저런 말 한마디가 굉장히 위협이 될 수도 있겠구나 차원에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야 정치인들이 말이 굉장히 거칠어지고 있는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아서 그런 거친 말들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